안녕하세요. 노땅 엔지니어입니다. 먼저 저희 8년간 후종인대 구라에 대한 병상 기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 발병은 2017년도 5월 양손 저림이 시작되었고 9월에 보행장애가 왔습니다. 그해 10월에 후종인대 구라 진단을 받았고 11월에 바로 경추 3마디 후궁 성형수를 받았습니다. 수술 다음 날 저림, 시림, 보행장애가 모두 사라졌고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오래가지 않았고 수술 8개월 후부터 다시 안 좋아졌고 그 시련은 현재까지 진행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수술 후에 2년을 고생하고 수술해준 의사를 더 이상 믿지 못해 후종인대고라의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로 인하여 병원 예약이 많이 취소되어 하반기에 예약되었던 강남 세브란스 진료를 2월에 볼 수 있었습니다. 3월에 처음 들어보는 흉추 황색 인대 고라를 진단받았고 바로 2마디 후궁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6개월 후 11월에는 요추 후종 황색 인대 고라로 후궁 절제 및 5마디 유압을 하였습니다. 요추 5마디 유압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021년 3월에 잠시라고 생각을 했던 사회생활을 접은 것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6월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척추 장애인이 되었고 남은 생에 걷기가 불편한 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련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2021년 하반기는 이 병을 앓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전전날 첫 수술받은 경추 3마디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재수술은 내가 이겨낼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 한 해는 오로지 재활에만 전념을 하였지만 컨디션은 쉽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은 그럭저럭 잘 지내나 싶었는데 9월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결국 12월에 흉추 MRI를 촬영하니 2번째 수술받았던 흉추에 다시 황색 인대 고라가 자라서 재수술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2024년 1월 1일 입원을 하고 다음날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흉추의 다른 부위에 황색 인대 고라가 자라고 있어 6개월에 한 번씩 추적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후종인대 고라를 앓기 전에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게 후종인대 고라를 앓으면서 그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첫 수술 받기 전에 수술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수술 결과도 매우 좋았기 때문에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렇게 수술만 받으면 되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번 수술을 받고 후중인대고라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수술 전에는 자전거를 열심히 탔기 때문에 다리에 근육이 많아서 보행장애 상태에서도 수술 다음 날에 뛸 수 있었던 것이지 다른 분들은 보행장애 상태에서 많은 시간 재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수술 후부터 재활은 러닝머신에서 열심히 했는데 이 병을 앓기 전의 자전거에 비하면 이미 만들어져 있던 근육을 조금씩 까먹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수술은 척추 장애인이 되었고 수술 이후에 걷기 운동의 효율은 더 낮아졌고 다리 근육은 급속도로 빠져만 갔습니다. 근육 빠지는 것도 문제였지만 재활 운동의 효율이 떨어지면서 수술 부위와 후유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재활 운동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결과 다시 자전거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재활 효율이 높아지면서 통증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 예가 네 번째 경추 재수술로서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심했고 걷기 운동만 했을 때는 통증이 그대로였습니다. 자전거를 조금씩 타면서 통증도 조금씩 줄어들었고 그 이후에는 자전거만을 타게 되었습니다.
제가 5번이 수술해서 첫 번째 수술과 5번째 흉추 재수술이 그나마 가장 무난한 수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두 수술 후에 그나마 왜 괜찮았을까 생각을 해보니 공통점은 근육의 상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리 근육이 많아야 힘든 수술도 이겨낼 힘이 되고 수술의 후유증도 운동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흉추 후궁 절제술은 후궁뼈 및 황색 인대를 제거하기 때문에 척추를 똑바로 세우는 문제도 있지만 그로 인하여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옆구리와 가슴 근육이 빠지고 척추가 굳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걷거나 앉아 있을 때는 갈비뼈와 옆구리 통증을 불러왔고 잠을 자기 위해 누워 뒤척일 때는 등 통증으로 자다 깨기를 반복하다 보니 삶의 질은 최악이 되었습니다. 2년 전에 흉추가 무너지고 있어 두 번째와 세 번째 수술받은 흉추와 요추를 드러내고 11마디 전체를 하나로 묶는 재수술 소견을 받았었습니다. 그 재수술에 대한 다른 의사분들이 소견은 흉추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수술을 받았을 때 현재보다 가동 범위는 훨씬 줄어들어 좀 더 운동으로 버텨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으로 버텨보는 쪽으로 결정을 하였고 헬스장에서 등과 가슴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육 운동을 하면서 앉아 있을 때나 걸을 때 갈비뼈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뒤척일 때마다 등 통증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여러 자료도 찾아보고 다른 환우분들 의견도 경청을 하면서 낸 결론은 척추가 굳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였습니다. 많은 재활 PT 유튜브를 보면 일반인 상대로 척추의 스트레칭 방법은 있으나 저와 같이 요추 전체 유압을 한 저에게 맞는 스트레칭 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팔을 앞뒤로 흔들며 빠르게 걷거나 러닝이 있는데 이 또한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나는 자전거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의 댄싱 동작이 러닝과 같아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을 앓기 전에야 자전거 댄싱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다시 탔을 때는 한 번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 지금은 5분 정도 댄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노력 덕분인지 척추의 움직임이 좋아지면서 이제 잠을 자면서 뒤척일 때 통증은 없습니다. 등 통증은 진통제가 듣지 않았고 오로지 잠자기 바로 전에 맨솔레담이나 파스를 통해서 잠에 들지만 얼마 안 가 약효가 떨어지고 통증이 다시 시작되고 등 통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은 후에나 그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자전거를 통해서 통증을 줄였다는 이야기에 자전거를 타겠다고 합니다. 저는 굳이 뛸 수 있는데 왜 사고 위험이 있는 자전거를 타려고 하시냐고 반문을 합니다. 운동은 전문적인 재활 PT나 재활의학과를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운동이 반드시 자신에게도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병을 앓으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 수술 받고 8개월 이후부터 몸이 다시 안 좋아지면서 자전거를 못 타게 되었고 꽤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요추 전체를 유압하고 걷는 것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자전거를 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전거를 다시 타게 되었는지, 왜 내가 이렇게 타지는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전거를 다시 타기는 시작했지만 주로 아파트 내에서 타거나 근처 공원을 제외하고 다른 데서 타는 것은 안 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수술 후 사회생활을 접게 되면서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한 횟수가 1년에 한 번이 될까 정도이고 집안에서 컴퓨터를 하거나 아파트 내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아파트 헬스장에 간 것이 다였습니다. 다섯 번째 수술은 너무 뜬금없었기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2024년 4월 어느 일요일에 답답한 마음에 혼자 자전거를 타러 한강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아니나 다를까 사고가 났고 119에 실려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도 다행히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내 삶이 변화가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계기는 이 병을 앓으면서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했던 국토종주 그랜드슬램에 도전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첫걸음은 2024년 5월 용인에서 청주까지 혼자 차를 운전하고 혼자 자전거를 포장하고 제주도에 가서 종주를 하였습니다. 2024년 6월은 혼자 자전거를 분해해서 고속버스에 싣고 경북 영덕까지 가서 동해안 종주를 하였습니다. 후종인대 고라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힘든 병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내가 죽어야 끝나는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병을 앓으면서 통증이 있지만 마비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술 또한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수술을 하게 되면 통증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 번 수술을 하다 보니 그건 허황된 나만의 꿈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무모한도전이라고 반대를 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버티는 데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란폰도는 이탈리아어로 긴 거리 또는 대단한 인내를 의미하며 주로 자전거를 이용한 비경쟁 방식의 장거리 동호인 대회를 뜻합니다. 올 2월에 자주 보는 유튜브에서 삼척 그란폰도 대회 소개 영상이 있었고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었기에 참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척 그란폰도 대회는 130km를 7시간 안에 완주를 하는 그란폰도 코스와 60km를 완주하는 메디옥 폰도 코스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란폰도를 7시간 안에 완주할 실력은 안 되는 것 같기에 메디오 폰도를 생각하고 출전을 했지만 역시나 그란폰도와 메디오 폰도 분기점 40km 지점을 2시간 안에 도착을 해야 하는데 40분이 늦은 2시간 40분에 그란폰도 컷 오프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메디오 폰도 코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삼척 그란폰도 대회는 참가 인원이 1,500명이고 코스 정보를 찾아보니 극상 코스는 아니지만 중상 정도로 난이도가 좀 있는 코스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을 했고 당연히 완주가 목표였고 시간은 4시간 아니었습니다. 대회 일주일 전 갑자기 찾아온 통증과 컨디션 난조가 있었고 대회를 참가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회 전날까지 고민은 계속되었고 이 병에 다음 기회는 없기에 그냥 참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용인에서 출발했고 삼척에는 6시 20분 정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차장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장애인 주차 공간이 있어 좀 쉽게 주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목을 유압했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는 것도 힘들고 워낙 컨디션이 안 좋아 초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얽혀서 달릴 수밖에 없기에 완전 맨 뒤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출발과 함께 컨디션은 나아지지 않아 계속 맨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20km가 넘어가면서 극하기 힘든 여삼제를 넘어서 그런지 갑자기 컨디션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속도도 붙고 그러면서 4시간 안에 완주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참가자 1,500명 중에 대략 1,130등으로 하위권이지만 완전 꼴찌는 아니었습니다. 공식 최종 기록은 3시간 40분에 메디오 폰도 전체 660명 중에 380등을 했습니다. 올해도 무사히 지나고 내년에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란폰도 중에 최고 극상 대회인 설악 그란폰도 대회를 참가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몸이 허락하는 한 대회 도전은 계속할 예정입니다.